한 주의 중심 수요 일장, 투자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먼저 이슈부터 진단을 해볼 텐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먼저 점검하고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마디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했던 게 바로 고용 시장인데 지난주 결국 부진한 고용 지표가 확인이 됐죠. 이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25만 개 어디로 날아갔나 얼어붙은 미국 고용, 금리 인하설 확산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주셨고요. 여기서는 저희 좀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그러면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기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석을 왜 하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우리는 주식이라는 거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수익으로 연결되거든요. 따라서 분석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 되겠죠. 자, 미국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제가 보니까 실업률 또 다른 말로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거기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결국은 고용이 악화되면 미국 경제를 끌어가고 있는 소비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3개월 단의 일자리가 작년 전체적인 수치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 그 16만 명이 이상이 됐는데 최근 3개월은 3만 5천 명으로서 작년 일자리 창출에 비해서 무려 5분의 1이 감소가 됐다. 이런 것이 나와서 지금 그 일자리 창출을 통계를 내는 국장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시켰어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제조업 일자리도 1만 1,000개로 감소를 해서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신만만한 게 뭐 지금 관세 때문에 힘들지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괜찮아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장점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고용 지표가 악화되니 9월 17일에 있는 미 연준 회의죠. 거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9월 17일 날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80%가 된다. 이런 보고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서 9월 금리 인하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환율 시장과 증시 그리고 특히 국내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사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여기 보면은 고용이 악화되니 결국은 소비가 무너진다, 소비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소비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니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자, 금리를 인하하면 정책금리를 인하하니까 국채 금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 악화되니 경기는 안 좋다. 결국은 주가 상승의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9월 17일 날 결정을 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은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는 좀 조심해서 보자라고 제가 미리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미리 이제 주가의 방향을 선행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임박하는 9월 달에는 조심해보는 게 좋다라는 조언까지 남겨주셨고요. 이제 저희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하면 또 어느 쪽을 봐야 될지 궁금해지는데 오늘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어디로 준비하셨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자, 이 종목을 준비한 거는 이 회사도 조선을 합니다. 조선을. 요즘에는 조선만 얘기하면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를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지표를 볼 때 2025년 보는 거는 이제는 좀 철이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반영됐다라고 봐요. 이제는 2026년의 지표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벌써 2025년 하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년에 가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570억에서 굉장히 1020억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가장 하단에 RO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배나 증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계속 ROE를 왜 강조하냐면 ROE를 만드는 공식이 자기 자본 총액에서 순이익을 나누는 지표인데 그만큼 순이익이 계속 증가를 해서 그러면 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죠.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자,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를 이제 제가 준비한 사진을 먼저 볼게요. 자, 이 회사는 소비하는 회사가 아니고 바로 요겁니다. 이거 보니까 금방 눈에 확 들어오시죠? 어떤 회사입니까? 해양에다가 풍력 플랜트를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기 매출액의 거의 69%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보면 특수선이라고요. 즉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원하는 자기들 그 군함이 노후되고 있는데 그거를 수리 좀 해다오 하는 게 MRO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12.1%인데 그래서 그 밑에를 보니까 이 특수선 제작 경험을 통해서 MRO 미국 군함이 노후됐는데 그걸 정비 수리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앞으로 계획이 4에서 5척 정도 수주할 계획이 있는데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주가를 반응해가지고 이제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쪽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도 어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SK 오션플랜트 어제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은 가격 구간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차트 한번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분석 좀 해주세요, 이사님. 네,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악어입이 약간 휴가를 갔나 봐요. 우리가 4월, 5월 달에는 악어만 갖고 오면 악어가 날뛰어서 올라갔는데 요새 악어가 휴가 갔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그 악어가 휴가 갔더라도 갈 수 있는 야무진 악어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오랫동안 이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주가 안 갑니다. 너무나 쉽죠. 악어만 잘 알면. 그러다가 한 거의 15개월 동안 계속 안 갔다가 여기서 거리가 터뜨렸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도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8월 달에도 상승 구간이다. 요거를 말해주는 게 엊그저께입니다. 자, 그저께 여기서 대량 걸 터뜨리면서 박스권 돌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악어 입속에서 놀다가 이제는 딱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량까지 뚫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악어 입에서 나오는 포인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 통해서 오늘도 이 차트 분석을 해주셨고요. SK 오션플랜트 그러면 매수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저 매수가 범위는 저는 살짝 여기 지금 요 가격보다 낮춰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범위를 22,200원, 22,000원입니다. 22,000원. 그리고 안 되면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3,500원. 그리고 15% 이익권인 2차 목표가는 25,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SK 오션플랜트 매수가는 22,000원이었는데요.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23,500원, 달성했을 시에는 25,3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관련주 이제 지금 저희가 미리 담고 있던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리뷰 시간 통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 HJ중공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26일에 편입을 했었고요. 2차 목표가 9,750원까지 달성, 그리고 수익률은 1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이 거래일 전에 급등 이후에 어제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걸지 아니면 지금도 룸이 많이 열려 있을지 궁금해요. 현재 구간 SJ중공업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사님? 자, 이 종목을 거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 거래량이죠. 요 거래량.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약간 비슷한 패턴이죠.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여기서 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돌파를 했어요. 요 양봉으로. 그러면서 악어입도 야무지게 딱 벌어진 모양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새로운 손바뀜이 됐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올랐던 계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그 마스카 프로젝트를 위해서 즉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거기에 돼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일부 지분을 인수해서 MRO 사업을 그쪽으로 추진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요 추진 동력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왜? 여기 앞에 있는 거래량 5개월 동안의 매물대를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패턴이 두산 에너빌리티 32,000원에 나왔는데 계속 주목을 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HJ중공업 지금 신규 진입도
아직 가능할까요? 저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이 어제도 10,000원을 살짝 깨서 왔다 갔다 등락이 있었어요. 제가 누굽니까? 고기를 또 박병지 밴드 구독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 다음에 요 가격대에서 지금 저는 가능하니까 그거 자세한 건 또 무료 방송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다음 목표가 3차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기 앞에 직전 고점을 뚫은 영역이죠. 3차 목표가는 11,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의 중공업 3차 목표가는 상향해서 11,0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지금 구간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팁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시장에서 최근에 뜨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 쪽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전됐던 2차 전지 관련주 V자형 반등 꿈틀이라고 한마디 가져와 주셨고요. 이 한동안 내내 적자를 이어오던 2차 전지주가 최근 훈풍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배터리의 관세 부과에 대한 반사 이익은 물론이고요. 어제 또 실적 나왔던 에코프로 BM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ESS 수주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훈풍을 현재 2차 전지주가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업황 반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이다라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이 전망된다라는 시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사님은 2차 전지 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2차 전지를 참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 네. 제가 잘 가는 횟집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물려 있죠. 그래서 횟집이요? 제가 잘 가는 횟집 있습니다. 식당. 그 잘 가는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요. 근데 저는 자본 통화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상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라 그랬는데 준비하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된다면 이제 V자로 꿈틀 됐는데 제가 2차 전지를 상당히 더 의시했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는데 한번 중요한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게 중국산 관세 부과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관세를 세게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점을 갖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가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저가형 배터리를 공급해서 우리를 많은 침범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관세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주가가 에코프로 PM 정말 우리 개인 투자가들 힘들게 했던 주식입니다. 올랐어요. 에코프로 머티 11.91% 올랐어요. 이제 개인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보니까 중국의 ESS 배터리 관세에 대해서 58%를 부과할 예정인데, 자, 요거는 결국은 이걸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다가 2차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세를 받는데 우리는 무관세죠.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누굽니까 또?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이사님의 2차 전지 쪽에 대한 시선이 사뭇 달라졌네요. 사실 그동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봐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사님도 단기 반등이 전망된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포트에 이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2차 전지주를 많이 담아본 적은 없는데 오늘 모처럼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추천주로 가져와 주셨어요. 네. 두 번째 주력 상품 2차 전지 안에서 어느 종목으로 골라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 SDI 먼저 제가 이제 준비한 실적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2025년 하반기니까 올해 실적보다도 내년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보시면 올해는 지금 적자였어요. 2분간이 적자였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4분기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죠. 근데 주가라는 것은 미리 선행해서 가니까 저점을 찍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1조 3,360억이죠. 그리고 순이익이 1조 5,830억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ROE가, 이 회사 ROE를 보면은 여기 지금 꺾였어요. ROE가 여기서부터 정점을 찍고 계속 꺾였죠. 꺾였는데 주가는 언제 고점을 쳤냐면 ROE가 말해줍니다. 2022년에 고점을 쳤어요. 상반기 때. ROE가 꺾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번에 올해 연초에 가장 급락을 저점을 찍었는데 네. 적자를 보이니까 ROE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4년 3.1보다 7.1로
껑충 올라가고 있어요.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은 주주들한테 배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ROE가 주가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을 가지고 봐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는데, 이 삼성 SDI는 특히 삼성그룹은 원래 유상증자를 안 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삼성 SDI를 예전에 기업 방문했을 때 자기들이 유상증자를 자기는 절대 그럴 이유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헝가리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GM, 즉 현지 공장이 미국 현지지 않습니까? 하기위해서 했었는데 청약률이 아주 높았어요. 그러면서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약 1조 6,500억 자금을 확보하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ES 시장 성장성을 두고, 요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서 다뤘는데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현지 공장 가지고 대응함으로 인해서 중국에 비해서 지금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두 번째 주력 상품은 2차 전지 안에서 삼성 SDI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올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면서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청약률도 예외적으로 100% 이상을 달성하면서 여기에 따른 모멘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차트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딱 보시니까 박병주 매니저가 왜 들고 왔는가 이해되실 거예요. 악어한테 얻어맞았죠. 입속으로 쏙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들어왔네요. 벗어났네요. 자, 보면은 여기서 악어 입을 탈출하면 올라가죠. 계속 악어 입속으로 놀다가 한 번도 탈출하지 못하다가 탈출했어요. 거래량까지 동반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술적 지표가 정확하게 말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한 강하게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악어 입을 뚫었기 때문에 눌러주면 사면은 좋은 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볼린저 밴드를 올라탔다라고 차트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매수가 범위는 이제 21만 3천 원 혹은 시초가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22만 8,500원 말씀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24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17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력 상품인 삼성 SDI 매수가는 21만 3천 원이었고요. 체결이 안 됐을 시에는 시초가 진입,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2만 8,500원, 2차는 24만 원대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24만 5천 원이었고요. 이사님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 가져와 주셨잖아요. 그럼 이사님은 지금 많은 업종들 안에서 그 두 업종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중순 아니면 8월 말에 열릴 예정인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한미 조선 합작 펀드에 대해서 논의가 구체된 밑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선업을 그걸 향해서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딩 준비를 올해 하반기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라는 것은 내년에 좋아질 걸 미리 반영하니까 이제는 내가 드디어 2차 전지를 보면서 우리 횟집 사장님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남겨주셨고요. 국내 증시 이제 지난주 급락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디로 가면 또 자세한 설명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제가 이제 아침 8시 MBN 골드 거기 무료 방송 해놨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검색창에 MBN 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아침 8시에 들어오시면 바로 넥스 트레이드라고 바로 거기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종목을 문자처럼 받는 데가 있습니다.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인데 거기를 들어오시면 종목을 문자처럼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서 글자가 뜨시면 터치 하시면 종목을 장중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는 워낙에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주력 상품으로 담아봤던 SK 오션플랜트 오늘장에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사님 단기 반등이 예상된다는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남겨줬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은 오늘 삼성 SDI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오늘 개장하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굿모닝 오늘의 증시에서 함께 다뤄봤고요. 저희는 고민해서 또 내일 아침 6시에 좋은 투자 인사이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